조선시대에는 시집살이가 없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 며느리를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엄격한 시어머니,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일을 하는 며느리.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 여성들이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가 평생 시집살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상식과는 맞지 않는 점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결혼을 하고도 며느리가 시댁에 가지 않는 기간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시댁에 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결혼은 어떤 구조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은 보통 결혼과 동시에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혼인은 이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혼례는 대부분 신부집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혼례가 끝나면 신랑은 며칠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흥미롭게도 두 사람은 바로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친정에 남아 각자의 집에서 따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언제 시댁으로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기입니다. 우기란 신부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시댁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우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일기 자료를 보면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2년, 4년, 심지어 그보다 더 오래 걸린 사례도 확인이 됩니다. 즉, 조선시대 결혼은 결혼해서 바로 시댁 거주의 구조가 아니라 혼례, 각자 거주, 우기, 그리고 시댁 거주라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조선시대 혼인의 성격에 있습니다. 조선의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결혼은 개인의 선택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결혼은 두 집안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단순히 시댁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가문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처가가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안이라면 시댁에서도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외가와 처가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에는 사위가 처가에서 생활하는 처가살이 사례가 다수 등장합니다. 박세당은 10년 이상 처가에서 거주하다 분가하였고 오이무는 무려 38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기록만 보아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가 고생하는 구조와는 꽤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조선의 혼인은 시가 중심이라기보다 양가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언제 바뀌었을까요? 이 변화는 개항기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1894년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강력했던 가문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개인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이 발달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혼례 후 3일 만에 시댁으로 들어가는 3일 우기 풍속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결혼 후 며느리가 시댁에 바로 들어가 생활하는 구조가 점차 확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올리는 전형적인 시집살이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1930년대를 기점으로 성행하였고 전국적으로는 늦어도 1970년대 이전까지 이러한 시집살이 문화가 정착하였습니다.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랴. 고초당초 맵다 한들 시집보다 더할 쏜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속담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시집살이 문화는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근대의 문화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의 모습은 과연 실제 역사와 얼마나 같을까요? 역사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조금 다른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